지금부터 볼게요. 지금 얘가 두 줄이 있어요. 두 줄이 있는데 같이 파동을 발생시키면 누가 더 빨리 갈까? 누가 더 빨리 갈까? 보고 있는 거죠? 얇은 게 있고요. 이렇게 긴 게 있습니다. 뭐가 더 먼저 갈까? 볼게요. 하나, 둘, 셋. 너가 하면 어떡해? 내가 할 거야. 가만히 있어. 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오. 이러면서 얘가 더 빨리 갑니다. 뭐냐면, 가까이 와서 봐도 됩니다. 네. 가까이 와서 보셔도 됩니다. 네. 보면, 같은 줄이지만 같이 발생시켜도 도달되는 속도는 달라요. 하나, 둘, 셋. 네. 이러면서 얘가 더 빠릅니다. 근데 얘네들의 이 빠른 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 이거 좀 놓을게요. 좀 이따 다시 가져올게. 손 조심해. 얘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보면 제가 얘나 저 두꺼운 것 중에 이랬는데 요 얇은 거를 제가 이제 더 한번 잡아당겨 볼게요. 그럼 장력이 뭐 할까? 더 증가해요. 그럼 이때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빨라져요. 네, 실제로 빨라져야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태로 가요.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태로 갑니다. 당연히 제가 이걸 더 잡아당기면 지금부터 볼게요. 네, 이런 형태로 순식간에 가요. 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파동의 속력이 빨라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당연히 얘랑 이제 보면 얘랑 요걸 볼 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힘이 더 세요. 그렇죠. 힘이 더 셉니다. 얘가 힘이 더 세요. 그러면 얘네 둘의 힘을 비슷하게 맞춰볼게요. 명확하게 따지면 당연히 뭐 해야 돼? 힘 센서 달아야 돼. 하지만 조금 우리가 비슷하게 제가 얘를 잡아당겨서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쓸 땐 이제 비슷하거든요? 어떠니? 소리 느껴지는 거. 어때요? 비슷해? 장력? 비슷하죠? 그러면 이때 누가 더 빠를까? 힘을 비슷하게 맞췄어. 누가 더 빠를까? 보면, 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결과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똑같이 장력이 작용하는데 얘를 조금 더 풀어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약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래도 얘가 더 빠릅니다. 이런 형태로 줄의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는 모두 중요하냐? 힘도 중요하지만 얘네가 어떤 물질이냐도 중요해요. 오늘 할 건 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부터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수학할 거야. 저는 뭐냐면 이 줄에 의한 파동은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네들 힘에 작용한다는 거 우리가 알았고 얘네 매질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알았어. 잠깐만 저거 녹화 좀 누르고 할게. 눌렀어? 감사합니다. 네. 네, 얘네들이 그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의 장력도 중요하지만 매질의 특성도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런 실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실이 있다라고 가정할 때 이런 실을 얘네들의 작용하는 힘을 좀 표현해 보자라는 거야. 이 실에 이런 형태로 파동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부분만 좀 끄집어내서 확대돼서 좀 볼 겁니다. 확대돼서 볼 건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 얘네들은 이 파동은 뭐하냐 이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었다고 치면 얘는 뭐 할 거냐면 얘는 내려올 거예요. 결국 이만큼은 작용할 거라는 거지. 그리고 잘 보면 파동은 뭐가 움직이는 거냐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지 매질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 물체 이 부분을 내가 이 부분에 이 길이를 dx라고 델타 x라고 두면 얘네 길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어디로 움직인다는 거야?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느냐? 얘네들의 특정 지점에 얘는 여기에 작용하는 y축의 알짜임을 구하시면 돼요. y축방의 알짜임을 구하면 돼. 우리가 내가 이 지점을 특정 지점을 이 지점을 x 지점이라고 두고요. 여기 지점을 x에서 델타 x만큼 떨어진 지점을 둘게.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작용하면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이 점에서 비교할 때.
근데 힘의 크기는 같을 거예요. 같은 실이니까. 똑같이. 자기만 장력은 같을 거야. 근데 얘네들이 뭐냐? 각도와 방향이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표현할 건데 요거를 두 개로 나눠요. 요거를 fx 이렇게 fy. 얘네들을 그냥 프라임이라고 둘게요. 제가 편하게. 그럼 얘가 f 프라임 y, 얘가 f 프라임 x. 이렇게 둘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뭐를 볼 거냐? 이 물체가 y축으로 진동하니까 y축으로 알짜임을 구하면 우리가 f 프라임 y에서 fy를 빼주면 될 겁니다. 얘를 스카라 값처럼 가정하면. 얘네들은 그러면 이 y축 방향으로의 뭐를 볼 거냐? 알짜임을 볼 건데 지금 보면 얘네들의 y축 방향의 알짜임은요. 우리가 얘네를 뭐로 표현할 거냐? 요 각도를 좀 이용해서 표현할 거예요. 이 줄과 얘네의 각도 이용해서. 왜냐면 우리가 f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fx고 얘가 fy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fy를 뭐라고 쓸 수 있어? f의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얘가 줄에서의 진동의 전체 진동에 얘가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치면 조그만 움직였다가 가정하면 세타가 작다라고 가정하면 얘를 뭐로 표현할 수 있어? 탄젠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탄젠트 세타라는 건 뭐야? 탄젠트 세타라는 건 얘네들의 여기 길이분의 여기 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델타 X와 델타 Y를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얘를 뭐라고 쓸 거냐? 이렇게 쓸 거예요. 네. 쟤를 이제 저기를 라운드라고 쓰는 건 뭐야? 얘는 편미분이야. 우리 앞에서도 한번 얘기하고 왔습니다. 편미분을 쓰는 이유는 뭐냐? 결국엔 우리가 공간적인 이야기를 보고 있어. 공간적인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이 상태함수라는 y는 결국엔 뭐랑 뭐를 변수를 두 개를 가지고 있어? 공간 위치를 둘 다 가지고 있어. 하지만 우리는 무슨 얘기할 거야? 지금 공간 얘기할 거라고. 공간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x축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이 값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뭐냐? f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의 요 기울기에 어느 지점? x 더하기 델타 x 지점에서의 기울기. 그럼 뒤에 있는 건 뭘 얘기하고 있느냐? 뒤에 있는 건 f라인 크기에 델타 x분의 델타 y의 x 지점에서의 기울기. 둘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의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얘가 뭐냐? 우리 여기 두 지점 사이에 작용하는 y축 사이에 힘의 변화량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 그러고 나서 이제 볼게요. 얘네들이 실제로 뭐 하냐면 얘네들이 운동해요. 어디로 운동해? y축으로 운동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짜임이 뭐야? f는 ma라고 쓸 수 있어. 얘가 근데 어느 쪽으로 진동해? y축으로 진동. 그리고 요 n부분도 우리가 n부분도 좀 바꿀 건데 얘네들은요 이 선의 작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얘네들이 균이라는 선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균이라는 선밀도 뮤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람다를 안 쓰는 이유는 어차피 파동에서 람다는 파장이야.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선밀도를 뮤라고 가정했을 때 얘네들의 질량은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뮤의 델타 x만큼 존재할 거다. 선밀도 곱하기 길이. 원래 얘네들이 늘어났지만 원래 여 길이였잖아. 이 길이었잖아. 그리고 AY 가속도 Y축으로의 가속도야 당연히 Y를 미분해야 돼. 근데 시간에 따른 미분이죠. 그래서 얘를 두 번 미분해주면 시간에 따라서 편미분을 해주면 돼. 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이런 형태가 나와요. 얘를 그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얘네들은 양간 F로 나눠줘요. 얘가 F가 같은 건 장력계가 같기 때문에 그래. 두 양쪽에서. 얘를 그러면 이런 형태로 정리까지 될 겁니다. 델타 X분의 얘 X 더하기 델타 X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의 X지. 그러니까 뭐냐면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에서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 말 그대로 이런 거 하고 있다. 요 기울기가 요 기울기의 차이 얘기한 거야. 두 지점 사이에. 그리고 걔를 델타 X로 나눠줘요. 공간적인 변화만 얘기한 거야. 근데 이 공간적인 변화가 어떤 형태냐? 장력분의 선밀도가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y가 만들어진다. 근데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은 아주 미소 단위를 보고 있어.
시간도 아주 미소 시간이야. 그렇다라는 건 왼쪽도 미소 거리로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극한의 최대 상태가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진영이 보여야 돼. 얘가 명확하게 나와요. 극한을 취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뭐예요? 기울기 차이를 x로 나눠서 다시 0으로 보내. 얘가 뭐야? 이게 더 엄청인 거지. 방법을 이해해야 돼. 네. 그러고 나면 이 식 어디서? 앞에서 봤던 특별한 식이랑 비슷하다. 왜? 우리가 x에 대한 편입은 y의 t에 대한 편입은 얘를 이용했던 게 얘가 있었어요. 뭐? 파동 방정식이 있었어. 결국에 얘는 뭐냐? 특정 줄에서의 파동 방정식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야. 줄에서 지나가는 파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줄에서의 속도가 v제분의 1이 뭐랑 같다? f분의 뮤랑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줄에서의 속도는 뮤분의 f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장력이 강하면 파동의 속도가 빨랐던 거야. 그리고 선밀도가 제가 얇은 선을 썼을 때 밀도가 되게 낮아요. 질량이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뭐 했던 거야? 속도가 빨랐던 거야. 그래서 우리 속도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고, 파동의 위상속도가 위상속도가 얘가 잘 보면 선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얘는 하나의 관성의 형태예요. 선 밀도. 선이 얼마나 두꺼워 얇아? 만약에 선이 얼마나 변형시키기 힘들어 적어 이 얘기인 거라고. 그리고 위에 있는 거 뭐냐? 선을 작용시켜준 얘네 보관력 또는 탄성력이에요. 뭐냐면 얘네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얘네들 변화시켰을 때 금방 돌아온다고.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런 정도 잡아놨을 때 놓았을 때 바로 움직이더라고. 보관력도 강하다는 거야. 근데 요거랑 비슷한 꼴의 형태를 우리가 어디서 봤었습니다.